제가 발표한 내용이 실은 텔레워크라는 부분입니다. 텔레워크라는 용어 자체가 좀 한국에서 굉장히 생소한 용어기는 합니다. 제가 여기 작게 여기 원격 근무라고 적어놨는데요. 해외에서는 뭐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텔레워크, 리모트워크라는 말을 최근 들어서 점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원격 근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했던 세션에서 텔레워크라는 용어가 간간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텔레워크가 뭐지?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 이렇게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텔레워크가 뭐고 한국에 그래서 텔레워크는 어떻게 되고 있고 텔레워크를 어떤 시나리오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는가 라는 4가지 주제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텔레워크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그런 ICT 기술을 이용을 해서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좀 포괄적인 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아직 텔레워크가 그래서 정확히 뭘 정의하는가라고 했을 때 한국에서 공공기관이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많이들 아실 겁니다. 유연근무제는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감사합니다. 유연근무제는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시차 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그리고 본격근무제 이 4가지로 나뉩니다. 5가지로 나뉩니다. 시차 출퇴근제는 주 5일을 꼬박꼬박 지키면서 시간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 선택근무제는 주 5일을 지키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40시간만 일하면 되는 것. 재량근무제는 회사와 직원 간에 알아서 계약해서 근무하는 시간. 나머지 재택은 말 그대로 집에서. 원격근무제는 회사가 아닌 공간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고 알서포트의 텔레워크 솔루션은 실은 이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제품은 포지셔닝을 하려고 합니다. 크게 기업, 근로자, 그리고 사회가 모두 이 원격근무제,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큼직큼직하게 나오죠. 기업은 생산성과 비용 절감, 그리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근로자는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 많이 쓰시고 계시죠. 그리고 생산성 향상, 취업 기회 확대, 그리고 사회와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회 간접 비용의 절감과 취약층에 대한 취업 지원, 그리고 지방도시 활성화. 최근에 방향성 자체가 저희가 왜 원격 시장을 집중하고 있느냐? 집중하는지 모르시죠?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원격 시장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 거의 한국에서는 유일하다시피 원격 시장에 대한 제품을 포지셔닝하고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실은 가까운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저희 비즈니스가 꽤나 성장하고 있고 거기서 학습된 저희의 노하우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풀고자 해서 원격 시장을 집중하고 있고요. 그 기회가 점점 오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기회는 무엇이냐? 다음 장에서 한국의 텔레워크 현황에서 또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퀴즈입니다. 90.4%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게 대충 뭘까 생각하시는 분? 방금 앞서 보시면 기업, 근로자, 사회가 다 원격 근무나 유연 근무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90.4%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저희의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좋은가요? 참고로 저희 한국 시장 점유율은 현재 77%에서 80% 사이가 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약 67% 정도가 됩니다. 실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직장인들 중에 10명 중 9명은 유연근무나 이 원격 근무를 하고 싶다라는 답변이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막론하고 다 90% 이상의 직원들이 유연근무를 하고 싶다. 약간 예외적으로 조선과 중공업처럼 현장 근무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곳만 조금 점유율이 낮더라고요. 그 이유로는 업무 효율성, 업무 만족도가 크게 증가할 것 같아서. 우리 직원들 너무 착하지 않습니까? 업무 만족도, 업무 효율.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
일본은 실제로 지금 도입을 했고 그 도입한 곳들에 대한 설문을 해보니 긍정적인 효과가 55%가 넘더라 라는 설문조사가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 이후로는 가장 많은 설문 답변이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라는 답변을 지금 많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한국에서 원격 근무 시장에 저희가 처음에 진입을 한다고 했을 때 제일 우려했던 건 한국에서 이게 될까? 사람들이 대면하는 거 좋아하고 사무실에 모이는 거 좋아하고 이래서 이게 과연 될까? 라고 했는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설문조사에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가 나왔고 실제 진행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약 35% 정도가 원격 근무를 도입을 했고요. 이렇게 한국에도 많은 기사화가 됐었습니다. 뭐 공공기관도 도입하고 이런 대기업들 도입하고 생산성 향상을 맞춘다. 실제로 일본은 2002년서부터 텔레워크 원격 근무에 대한 계속 통계 조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 중, 15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한국은 아직도 이런 실태 조사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일본이 그 텔레워크를 하는 이유는 실은 노동력이 줄고 실업률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구직자가 일자리 수가 증가하는, 즉 이 얘기는 생산할 수 있는 인력이 줄고 일자리는 늘어나니까 소수의 인원이 더 많은 일을 하게 해야 한다 라는 뜻에서 텔레워크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잠시 후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사람이 아직은 더 많다고 느껴지잖아요. 구직난. 일본은 구인난이죠. 근데 한국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 먼다는 게 5년도 안 됩니다. 조만간 곧 올 겁니다. 뭐 국내뿐만 아시아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원격 근무의 트렌드는 세계적인 트렌드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텔레워크는 어떠한가? 크게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텔레워크 원격 근무가 도입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도한 일 중심의 문화.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로 인한 폐해는 노동 생산성이 하락하고 삶의 질이 하락하고 그로 인한 사회 자본 악화가 된다. 아까 그 텔레워크를 도입하려고 하는 세 가지 측면, 기업, 근로자, 사회 또는 정부의 측면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하락하고 근로자 입장에서 삶의 질이 하락하고 그로 인해서 사회 자본이 나빠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 혁신이 이번 정부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그를 통해서 자동화나 AI, 로봇 이런 것들이 최근에 모든 기업들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테마입니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결과는 워라밸이 안 되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기술 혁신을 통해서 노동력이 보완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해야 하고 생산성 향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목한 부분은 이겁니다. 새로운 업무 방식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사무실에 모두가 다 모여서 늘 회의 시간을 1시간씩 2시간씩 잡아서 이동도 하고 모이는 공간에 대한 낭비가 꼭 지금도 있어야 하냐, 앞으로도 있어야 되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대체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 퀴즈입니다. 25% 뭔지 감이 잡히시는 분? 손만 드셔도 제가 선물을 드렸을 텐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주셔서 제가 갖겠습니다. 이거는 한국에는 유연근무제를 얼마나 도입했나요? 아까 일본은 35%였습니다. 한국은 15.3%가 실은 유연근무를 도입하고 있고 도입층도 실은 대기업, 공기업, 외국계 기업을 중심으로 많이 도입이 되고 있어요. 중소기업은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 비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원격 근무를 위한 소수의 도구들은 대부분 고가입니다. 앞서 발표한 저희 리모트 미팅 같은 경우 화상회의 지금 쓰시는 분 계십니까? 회사에서? 시스코나 폴리콤이나 대부분 고가죠. 최소 6,700만 원부터 최대 수천만 원, 수억까지도 합니다. 그런 거 도입하려면 지금 대기업, 공공기관, 외국계 이런 데 아니고서는 중소기업에서 엄두가 낼까요?
하지만 저희의 서비스들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굉장히 저렴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 지금 가장 뒤떨어져 있는 중소기업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여력이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참고로 하시라고 이렇게 산업군별로 나눠봤을 때의 도입률에 대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한국이 근데 진짜 원격 시장으로 갈까? 원격 근무 시장으로 갈까? 아까 저도 한번 의문을 가졌다고 말씀드렸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실은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에 대한 가장 중심적인 부분은 실은 자본과 노동력입니다. 자본과 노동력 측면에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봐야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을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이야기가 길어서 함축적으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노동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의 총량을 계산하는 것 역시도 근로자 수 곱하기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자 수가 줄면 근로시간을 늘리면 됩니다. 반대로 근로자 수가 늘어나면 근로시간을 줄이면 총량은 유지가 되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출산율이 일본이 빨간색, 한국이 파란색입니다.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이 싱귤레리티에 도달을 해서 한국은 현재 1.17, 일본은 1.44명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한국 인구의 50%가 서울 경기에 사는데 서울 경기의 출산율은 0.8%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서 노동 총량의 근로자 수는 이미 줄고 있어요. 그럼 근로시간은 늘려야 돼요. 그런데 얼마 전에 결정 난 것도 근로시간 단축이 법제화돼서 일주일에 52시간 근무를 못하고 지금 많은 대기업들은 이미 그것에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죠. 그러기 위해서 생산성을 압축적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지금은 정부도 그렇지만 많은 기업들이 갖고 있는 숙제입니다. 그러면 그 제한된 시간에 어떻게 높일 거냐에 대한 게 저희가 주장하는 건 바로 원격 근무를 통해서 압축된 시간으로 똑같은 생산량 또는 그 이상의 생산량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일본하고 한국은 대략 13년 정도의 지금 인구의 그 시차를 두고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한국이 일본의 20년 전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10년에서 15년 정도 한국이 좀 늦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통계를 봐도 13년 정도의 인구 증감률에 대한 격차가 있고요. 일본은 이미 수년 전부터 텔레워크라고 하는 원격 근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한국은 바로 그 길목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시작점인 거죠. 그래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냐? 가장 대표적인 예로 고용노동부에서 아예 재택 원격 근무 장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격 근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직접적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융자는 4천만 원까지도 융자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정부 입장에서도 재택과 원격 근무를 하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도구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많은 뉴스들, 정부기관, 기업, 그 다음에 지원들, 공공기관 다 이렇게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원격 근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죠. 실제로 현재 국내 대기업의 70%는 이미 원격 소프트를 쓰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격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하는 원격 근무는 이제 확대 일로에 있다, 확산 일로에 있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몇 분 안 남았네요. 이거는 스마트 워크 센터라고 하는 또 다른 원격 근무를 소프트웨어적이 아닌 하드웨어적으로 시도를 하려다가 실패한 사례입니다. 전 공공기관에서 추진을 했었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50개를 만들려고 했는데 17개밖에 만들지 못했고 이용률 역시도 30%를 밑돈다. 그러니까 즉 하드웨어를 통한
물리적인 공간을 통한 원격 근무의 접근 방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이미 실패했던 사례다.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접근 방법에 훨씬 더 저희는 주목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